예, 안녕하세요. 세네타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는 지금 보수혁명이고 한반도는 전쟁으로 표류 내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오늘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국 총선이 지금 80여 년 만에 보수가 아주 대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번보다 한 50석 이상 증가했거든요. 단독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지난번에는 317석으로 단독 과반에 한 10석 부족했는데 지금은 단독 과반입니다. 여기가 영국 의회가 65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독 과반하려면은 650이니까 326, 327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정컨대 엑시트 폴입니다. 출구조사. 여기는 출구조사 기법이 발달을 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맞추는 편입니다. 출구조사 기반으로 하면은 한 360, 70석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보수혁명의 물결이 영국뿐 아니라 이미 지난 봄에 있었던 오스트레일리아 선거 또 11월 달에 있었던 홍콩 선거 그리고 이미 거의 결과가 확정돼 있죠. 내년 1월에 있을 대만 대통령 선거 또 지난번에 있었던 일본 선거 그리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EU 의회 선거 이렇듯이 전 세계 선진국에서 전부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parallel phenomena, 그러니까 이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 사이에 그런 아주 비슷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지도는 이 파란색은 보수당이고요, 빨간색은 노동당입니다. 그리고 좀 이게 선거구는 몇 개 없는데 노란색으로 나오는 거죠. 그건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당입니다. 우리가 영국이라 하면 UK라 그러죠. UK는 이제 지역 감정이 꽤 있어요.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이 섬의 남쪽, 큰 섬의 남쪽인 이제 잉글랜드, 또 섬의 북쪽인 이제 스코틀랜드, 그리고 또 건너편 조그만 바다 건너서 아일랜드 북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듯이 아주 그냥 싹쓸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수당이 싹쓸이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가 거의 뭐 이제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자, 세계가 이렇게 보수혁명의 물결을 가고 있는데 한반도는 어떠냐? 한마디로 말해서 일촉즉발 긴장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자리죠. 역대로 사실은 전부 직업 외교관들이 해온 자리예요. 그런데 군사 정보 전문가, 군사 전략 전문가가 간 경우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군 준장이죠. 데이비드 슐로웰. 이 아저씨가 상당히 센 발언했어요. 더 이상 무분별하고 유감스러운 행동은 안 된다. 미국의 입장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센 발언이죠. 그리고 미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적 발언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게 정말 겁나는 발언입니다. 무슨 얘기냐? 북한이 미국을 타격하겠다. 선물을 주겠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 미국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발언 이제 액면대로 해석해 줄게. 그래, 네 소원이라며. 네 말 액면대로 해석해 줄게. 오케이? 그걸 액면대로 해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조치 취해야지? 패야지. 그 얘기입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더 이제 살벌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한반도 상태를 우리가 예의주시 중이고 북의 미사일에 대해서 준비 과정, 발사 과정, 또 이 궤도 진입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 군은 그 다음에 정부 전체의 힘이 필요한 경우든 혹은 외교 노력이든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정부 전체의 힘이 필요한 경우라 그러면 뭐예요? 이거 전쟁이죠. 어느 경우든 우리가 군사력으로 뒷받침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을 했죠. 최악 상황에 대비해서 선을 넘을 땐
군사력을 사용하겠다.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 이거 GAO라 그러죠. Government Accounting Office예요. 굉장히 센 데입니다. 여기 이 세입세출을 전부 분석하는 데인데 그냥 장부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 정보 분석에 같이 들어가요. 이 미 의회 회계감사원, 이 정보는 전부 미국 의원들한테 전부 제공되는 건데 여기에 북한이 최소 4종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전례 없는 시험 속도를 통해서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 사거리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궤도 재진입이 가능한 그러한 기술의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이 그러한 수준에 도달한다고 판단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임계치로 보고 있어요. 그 수준을 도달했다. 그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투키디데스 함정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왔냐? 예정된 전쟁, Destined for War라는 그 책에서 나온 겁니다. 이 베스트셀러 책을 쓴 사람은 그레엄 앨리슨이라는 하버드 교수인데 전직 클린턴 행정부 때 국무 차관봉가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엊그저께 동경에서 제2 한국전쟁의 가능성이 커졌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 우리나라에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 굵게나 쓴다는 사람들, 맑게나 한다는 사람들,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이 뻑 하면은 투키디데스 함정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틀린 말이어서 미중전쟁을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투키디데스가 이제 그리스 그 사람이 그리스 역사학자죠. 헤로도투스 투키디데스. 그렇죠. 그리스 역사학자인데 그 페르시아 그리스 전쟁을 다뤘을 거예요. 그 사람 역사책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제국인 그 페르시아에 대해서 뭐 신흥제국 그리스의 아마 그 충돌 뭐 이런 거 그래서 신흥제국과 구제국 사이의 패권 전쟁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 세계에 이때까지 역사상에 존재했던 그 거대 대결 16가지 거대 대결을 이 패권 전쟁 개념으로 보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구제국과 신흥제국 사이에는 패권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패권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16번의 패권 경쟁 중에 4번을 빼고 12번은 모두 전쟁으로 가더라. 뭐 이런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책을 쓴 건데 이 책을 뭐 미중 전쟁을 패권 전쟁이니 뭐 이렇게 해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한테 약간 독이 있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정확치 않죠. 이게 제가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얘기하듯이 미중 전쟁은 똑같은 동질적인 그 두 개의 나라 사이에 패권을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동질적인 어깨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싸움이냐면은 문명이 다른 문명 간에 충돌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현대 문명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 현대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현대 문명의 몇 가지 요소를 악용을 하고 현대 문명에 편승해서 현대 문명에 역행하려는 중국과의 대결이라고 이게 문명 전쟁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패권 전쟁으로 이렇게 치환해 버리는 이게 이제 치환주의인데 환원주의 이걸 디덕셔니즘이라 그럽니다. 환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원을 해서 좋을 때도 있죠. 복잡한 상황을 혹은 여러 개의 전혀 성격이 다른 듯이 보이는 상황을 어떤 본질적인 걸 딱 캐치를 해서 그걸 하나로 쫙 묶어가지고 딱 그 개념으로 설명해 버리는 거. 이게 환원주의가 들어맞을 때가 있고 안 들어맞을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흥제국과 구제국 사이의 패권 경쟁으로서 세계사의 주요한 갈등을 전부 환원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이게 패권 경쟁이 아니죠. 패권 경쟁이 아닙니다. 문명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잘못 보고 있는 거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세계 시장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상태다. 이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일 전쟁 때 일본과 세계 시장 사이의 관계. 미국이 일본을 그 태평양 전쟁 발발하기 전에 중일 전쟁이 1937년, 태평양 전쟁이 1941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 정도의 텀이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중일 전쟁이 37년 여름에 시작됐으니까 38 여름, 39 여름, 40 여름, 41 여름, 그렇죠. 한 4년 4개월 텀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4년 4개월의 텀 동안에 일본을 고립시켜 나가죠. 일본한테 이제 여러 가지 뭐 금융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 상품 수출, 뭐 원료 수출 이런 것들을 고립시켜 나가요. 차례로. 그런데 그러더라도 그 당시에 일제는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자급자족이. 그래서 이제 그때 네덜란드가 개발했나? 그때는 이제 석유를 연료로밖에 안 쓸 때니까 석유에서 화학물질 뭐 나일론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뽑기 시작한 건 미국의 첨단 기업들이 뽑았지 일제는 그런 거 뽑을 줄도 몰랐었어요. 그 석유화학이 아직 안 가고 석유가 그냥 연료니까 별로 소모량도 안 많고 하니까 그때 일제가 그 영국이 개발했나 네덜란드가 개발한 그 지금 브루나이 뭐 이런 데 유전을 점령을 하죠. 그래서 자급자족 체제를 만든다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말해요. 미국이랑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지가 자급자족할 길 있나? 달러 어디서 빌려오는데? 세계 시장에서 빌려오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달러 어디에다가 맡겨놓고 돈놀이하고 있는데. 세계 금융시장에 맡겨놓고 돈놀이하고 있는데. 자원 어디서 수입하는데? 세계 시장에서 수입하는데. 원료 어디서 수입하는데? 세계 시장에서 수입하는데. 반제품, 부품 어디서 수입하는데? 세계 시장에서 수입하는데. 식량 어디서 수입하는데? 세계 시장에서 수입하는데. 에너지 어디서 수입하는데? 세계 시장에서 수입해요. 그럼 자기가 만들어낸 상품 어디다 대고 팔고 있냐? 세계 시장에 팔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일제가 도발을 했을 때 또 그다음에 그 전에 보다 가까운 예는 1991년까지 이어졌던 미소 냉전에서도 제가 세련 탈출해서 거듭 말했지만 당시의 소련은 코메콘, COMECON 그러니까 소련이 이끄는 공산체제 경제블록에 의해서 일종의 자급자족 체제를 가졌어요. 그 코메콘 체제를 제2세계라 그러고 이쪽 자유진영이 이끄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가트 체제를 제1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1세계와 제2세계 사이에 특히 80년 중반 정도까지는 거의 무역이 없어요. 무역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저지르냐. 칩을 베껴요. 예를 들면. 그 칩 베끼는 센터가 그때 어디 있었냐. 불가리아 소피아에 있었습니다. 그때 칩이라 그래봐야 요즘 무슨 인텔 그런 좋은 칩들이 아니고 모토로라 그때는 모토로라가 유명한 칩 회사예요. 모토로라의 그 뭐 X86 뭐 그런 칩들이 있어요. 이 통신 장비에 쓰는 거. 그 모토로라 칩 같은 걸 베끼면 얼마나 열심히 베끼는지 칩 위에 모토로라 마크까지 베껴요. 그 당시엔 그랬었다고요. 그 베낄 수 있다는 얘기, 베낀다는 얘기는 뭐냐면 관계가 없으니까 베껴도 단속이 안 되잖아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베껴도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메콘과 가트가 제1세계, 그러니까 제2세계와 제1세계, 코메콘과 가트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할 수 있던 상태라고요. 근데 중국은 어떠냐? 들여오는 것도 그렇고 내다 파는 것도 그렇고 전부 세계시장 상대인데 이 세계시장을 이끄는 미국이랑 어떻게 전쟁할 텐데 당장 식량이 없는데 식량이 자동차 굴릴 석유가 없는데 전쟁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누구지 그 그레이엄 앨리슨 이 사람은 자꾸 뭐 전쟁 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미중 사이에 전쟁 난다. 뭐 세계대전 같은 그런 전쟁 난다. 뭐 군사 충돌 얘기한다. 이런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아포칼립스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홀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 드릴게요. 클라우세비츠 현대 군사사상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전쟁이란
정치의 연장이다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한 정치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강요하는 것, 상대방에게 나의 의지를 강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치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건 수단이라고요. 전쟁은 수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어떤 수단을 쓰기 시작했냐.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초유에 있는 일인데 강대국 간에는. 그러면 91년에 소련 망한 다음에 가능해진 수단인데 뭐냐. 군사력 딱 포기해놓고 그다음에 너 세계 시장 밖으로 좀 나가봐. 나가라니까 하고서 이게 디커플링 밀어내는 거예요. 세계 시장 밖으로. 그러면 그냥 뼈가 녹신녹신하고 그냥 다 삭고 골병이 들어서 그냥 아이고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하고 퍽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만약에 이 앨리슨이었다 그러면 전쟁이 좀 패턴이 달라졌어. 옛날 같은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 가지고는 포위만 해놓고 딱 판만 딱 짜놓고 링만 딱 둘러놓고 우리가 권투하고 링은 다르잖아요. 이제는 군사력은 링이에요. 주먹 치고 박는 거는 저기 세계 시장 안으로 쫓아내겠다고 때려서 밀어내는 거예요. 링 밖으로. 뭐 스모를 생각하면 더 좋겠죠. 스모가 그 판 밖으로 밀어내면 이기잖아요. 이 판은 군사력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안 쓰요. 부닥치는 건 뭘로 부닥치냐? 경제력으로. 세계 시장에 대한 리더십으로 부닥쳐갖고 뻥 해서 밀어내버리는 거라고 이게 디커플링이라고요. 뽑아낸다고요. 서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저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반 만에 지금 뼈가 삭아서 녹신녹신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는 뭐가 문제냐. 제가 한반도는 전쟁 속으로 이러니까 저 백모 전쟁광 저거 지금 한반도 전쟁 나서 사람 죽으라고 이제 저는 그냥 눈이 뒤집혀서 광분했다 이러고서 이제 저쪽 애들은 저를 비판할 수 있는데 가격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올 의지가 없으면요 이거는 무늬만 전쟁이에요. 그냥 정복 사업입니다. 정복 사업. 한 15분 안에 결판 나는 정복 사업이에요. 이 미국이 혹은 유엔군 깃발을 들고 북한에 들어갈 때 제일 위험한 요소는 뭐냐? 뭐 북한의 장사정포, 뭐 북한의 무슨 뭐 ICBM 이거요. 그건 컨트롤 가능해요. 북한의 WMD 그 자체는. 제일 위험한 요소는 뭐냐?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들어오는 거. 근데 지금 미중 전쟁에서 중국이 무력화됐잖아요. 홍콩 보세요. 뭐 홍콩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기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들어옵니까? 이게 중국의 속내가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속내라기보다 그 미천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사냥감이다. 이제 사냥감이 돼버렸다. 저거 그냥 하루아침 국거리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은 좀 낚시성으로 세계는 보수로 한반도는 전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제목에 걸리겠지만 실제 그때 전쟁이라는 거는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얼마든지 제어되는 그런 전쟁이니까 혹시 불안하셔서 무슨 라면이나 뭐 브루스타 또 생수 이런 거 사시더라도 글쎄요 제가 보면 많이 사지 마시고요. 뭐 한 3일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그리고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제가 엊그저께 그 동경에서 오신 그 홍형 선생님하고 말씀을 여쭈다가 알게 됐는데 거기는 그 일회용 소변 대변 봉지가 있대요. 그 지진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변기 속에 이거 좌변기 속에 소변 대변을 이렇게 봉지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싼 다음에 거기 응고제를 뿌려서 탈취제랑 응고제를 뿌리는데 그거 딱 묶어놓으면 그렇게 조그맣게 응고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그랬다 버린대요. 그래서 야 제가 브루스타만 많이 사도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근데 브루스타가 폭발물 아니에요.
그거 터질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사놓으면 그것도 위험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무 불안하시면 그 뭐라 그러죠? 직구 일본 직구 하셔서 소변 대변 봉지 사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제가 이제 미중 문명 전쟁 이런 거 하니까 또 이제 좀 이제 좀 신경 쓰시는 분은 또 그 트럼프가 뭐 이제 미중 전쟁 휴전한다는데 뭐 지금 미중 사이에 뭐 딜 쳐졌다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첫째 지금 상태까지는 아직은 제가 이거 발표하는 순간까지는 아직 공식 발표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전에도 이거 딜 쳐졌다 그랬다가 깨졌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딜이 쳐질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오늘이 사실은 그러니까 현지 날짜로 금요일이 데드라인이죠. 왜냐하면 일요일부터 추가 1,600억 달러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냥 넘어가면 일요일 그냥 가는 거예요. 금요일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딜 쳐지면 오늘까지 딜을 쳐줘야 되는데, 이 미국은 추가 관세하는 거를 안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쪽이 건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중국 측 관세 좀 내려라. 그날 중국 측에서 이 농산물 같은 미국 상품 수입 패키지 풀어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예를 들면 금융 자유화나 지재권 보호에 대해서 법제화를 시켜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법제화. 이게 중국은 이걸 행정명령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아니다. 법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미국은.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이 원위치 권한을 가져야 된다. 원위치, 스냅백. 그러니까 미국이 판단하기에 중국은 원위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일방적 원위치. 미국이 판단하기에 중국이 지재권이나 뭐 금융이나 이런 점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 다시 원위치 하겠다. 지금 미국은 지금까지 정도의 그런 그 관세 폭탄 가지고는 미국 경제가 전혀 타격 안 받는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중국은 맛이 가서 비실비실 거리는데 미국은 전혀 타격 안 받는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찌르면 딱 둘이서 같이 배를 마주해 놓고 칼을 딱 해놓고 양쪽이 뾰족한 그 창을 해놓고서 푹 했는데 제 배 가죽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안 들어오고 중국한테는 그냥 관통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저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일방적 조건을 걸고 이게 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줄줄이 이거는 딜의 첫 단계고요. 앞으로 줄줄이 요구한다고. 인권도 들어가고 뭐 홍콩도 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가게 돼요. 종교의 자유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거 환장할 노릇이라고요. 여기서 맥없이 무릎을 꿇으면 그냥 항복이에요. 사실은 항복의 첫 단계, 첫 걸음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렇게 봐야 돼요. 미중 사이에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제목 뽑으면 곤란하고요. 중국 항복 첫 걸음 내디었나, 이렇게 제목이 나가야 됩니다. 이번 딜 되면. 그나마 그 딜이 될지 안 될지 오늘 이제 밤 지나서 한참 지나서 봐야 돼요. 트럼프는 전번에도 그랬죠. 뻥치죠. 나 시진핑하고 관계 좋아. 이번에도 뻥치고 있어요. 중국과 지금 엄청나게 좋은 딜을 막 사인할 참이야. 이 사람은 말버릇이 그렇잖아요. 막 그다음에 이제 안 되면 막 사인할 참이었는데 중국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우리 그 본의를 몰라서 우리 뭐 사인 안 했어. 그거 뭐 우리가 급하나 걔들이 급하지. 이러고서 태연이 또 넘어가요. 말 뒤집고. 이거 어떻게 다룰 거냐고 이거.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판이 결국에 가서 이제 돌이켜 보면 세계는 보수혁명 중이고 미중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형이다. 이 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반도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북한이 지금 막판에 몰려갖고 이제 막판에 몰려서 별 수가 없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별 뭐 전쟁을 하겠다는 둥,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둥, 뭐 미국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는 둥. 그러니까 요새 그거 비꼬아가지고 미국의 그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나는 뉴올리안스 사는데 뉴올리안스 미국의 일부가 아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지 마 여기. 디어 노스 코리아.
친애하는 북한이요. 그래서 북한을 이제 그 사람 의인화 시켜가지고 난 뉴올리언스 사는데 나 뉴올리언스 미국의 일부 아니니까 나한테 핵 선물 보내지 마. 이런 게 막 그 패러디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트위터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한반도 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니까 북한은 이제 뭐 미국 치겠다고 이제 말로는 막 위협하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너 위협 함부로 하지 마 임마 너 위협을 이제 우리는 진담으로 해석할 거야.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 뭐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586 집단에서는 이제 야 평양이 붕괴한 다음에도 우리 권력은 유지돼야 되잖아. 야 우리 권력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국 같은 사람 잡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런 훌륭한 사람 안 잡혀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 공수처 해놔야죠. 공수처. 그래서 이제 이 그 슈퍼 울트라 비밀 경찰 겸 슈퍼 울트라 비밀 검찰인 공수처를 지금 만들려고 이제 눈에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 이렇게 사탕 발림해서 이제 그 4개 군소 범여권 정당들 다 끌어들이고 뭐 이 상태죠. 흉악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과 별도로 이렇게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높아지면요. 요새 최근 문재인 지지율 상승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단적으로 드러났었냐면 2016년 천안함 딱 타지고 나서 그게 3월 10일이었죠. 그리고 4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2010년 그때 쟤들이 메인 슬로건이 원래 그 슬로건이 노무현 때 나왔던 슬로건인데 그걸 완전히 리바이브 해가지고 크게 걸었어요. 전쟁이냐 평화냐. 그래가지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쟤들이 싹쓸이 했죠. 2010년에. 그래서 지금 문재인 586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의 그 컨셉이 뭐냐면 문재인이가 경제는 말아먹었는데 그래도 죄가 있어서 전쟁은 막고 있다. 뭐 이게 이제 마지막 걔들의 대깨문 성향 사람들의 마지막 이제 심리적 마지노예요. 마지막 심리적인 그 합리화 근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다기보다 사람 귀에 솔깃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지면 이 북풍 효과가 있어요. 북풍 효과가 있어서 이게 옛날에 북풍 효과가 보면 이 구역권에서 먹었거든요. 야당에서. 안보 긴장이 높아지면. 근데 이제 친북 햇볕 논리가 지배적인 논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쟁 위험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 불안해. 그러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 야당이 여기에 또 그거 부럽다고 해갖고 이제 침 질질 흘리면서 넋이 빠져가지고 아유 집 산토끼 잡으러 가야지. 아유 우리 충도해야지. 우리 저기 뭐 온건해야지. 뭐 이렇게 가면 골로 가는 거예요. 이거. 큰 그림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똑바로 들으십시오. 큰 그림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큰 그림 밀고 나갈 때 탄핵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그 큰 그림은 탄핵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돼야 돼요. 이거 뭐냐 첫째. 제가 이 세뇌 탈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대 문명이 산업혁명 이후 아무리 작게 잡아도 250년 전 산업혁명 이후 변곡점을 통과했어요. 이거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 이 노동에 있어서 그 전에 현대 문명은 250년 동안 이 시장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 노동의 스코프가 시야가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사람을 점점 좀 비참하게 만든다고 해요. 문맥을 잘 이해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별로 저거 고급 노동 아니야. 저거 그냥 그저 그런 노동이야라고 하는 그런 노동. 예를 들어서 피자 배달, 뭐 길거리 주차장, 혹은 뭐 키오스크가 있는 무슨 커피숍에서 데스크 카운터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음료 내주면서 그런 알바생의 노동 이런 거 전혀 무슨 고급진 노동이라고 우리가 안 느끼잖아요. 이런 노동에서조차 자기가 하고 사용하는 노동 과정과 노동 단말을 들여다보다 보면 세 개의 이치가 담겨 있다고요. 그 뒤에 본사, 금융사, 카드사, 뭐 그다음에 지금 자기 지점, 그다음 손님의 돈 거래,
그 다음에 물건 나가는 거, 물건 들어오는 거, 이걸 다 그걸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잖아요. 자기 노동 안에서. 말하자면 통신해 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노동의 마이크로코스մ 현상이라 그러는데, 노동의 범위가 분명히 좁아졌다고요. 시야가 좁아졌는데 그 안을 딱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세계 이치가 보인다. 마이크로코스즘이라는 게 그 작은 한 부분 안에 전체의 그림이 들어있는 거, 그걸 마이크로코스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돼요. 또 마찬가지로 소통 역시도 이 개인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매스미디어에 의존을 안 하잖아요. 내가 골라서 즐기고 또 내가 만들어서 올리고, 내가 골라서 즐길 수 있다. 내 관점, 내 입맛을 가졌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다 자기 입맛, 자기 관점을 가지면 전체로 보면 이게 진실에 수렴해요. 오히려 분산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매스미디어가 지배를 하면 사람을 끌고서 막 히틀러 그 좀비같이 끌고 간다니까요. 스탈린의 좀비처럼 끌고 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카톡, SNS, 뭐 페이스북, 트위터가 없었다면 지금 완전 문재인 586 세상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노를 해서 튀어나오면은 다른 데 갈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조중동 앞에 가서 또 엎어져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문재인 586도 안 따라가고 조중동도 안 따라가잖아요. 왜냐? 우리가 미디어인데. 내가 미디어예요. I am the media예요. 왜냐? 내가 내 관점에서 취사 선택해서 뒤져가지고 보고, 내가 내 관점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글이 됐던 이미지 짤이 됐던 동영상이 됐던, I am the media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가 2015년경부터 16년경부터 이게 이제 미국 셰일 혁명이 이제 3단계 혁명 깨면서 이제 생산 원가가 20불 뭐 이런 아래로 막 떨어져 가니까 30불, 20불 아래로 떨어져 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에너지에 있어서 중동 이슬람 석유 패권이 붕괴하고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 시장이 안정화돼 버렸다고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 시큐리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변곡점을 딱 통과한 거죠. 현대 문명의 가장 훌륭한 에너지가 아니라 석유, 제가 죄송합니다. 화학 물질까지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 노동, 석유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과 소통이 인간화됐단 말이에요. 개인화되고. 혹은 마이크로코즘,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문명이 타락해 가던 추세에서부터 다시 강화돼 가는 추세로 이렇게 꺾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보수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강화되고 있는 거죠. 사회 통합력이. 한 사람이 세상 이치와 사회 돌아가는 원리를 짐작할 능력이 강화되니까 정치적 선택이 보수화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따라서 이렇게 보수 힘이 모이니까 미국이 미중 전쟁을 감행할 수 있죠. 왜냐면 문명 전쟁 하면 이 손해 보는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요. 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콩이 잠깐 수출이 좀 교란돼 가지고 손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에 무슨 뭐 투자자는 중국 투자가 교란돼 갖고 손해 볼 수 있고, 뭐 애플사 같은 데는 중국에서 전부 제조하고 전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안 돼 갖고 손해 볼 수 있고. 손해 보는 이 당사자들이 곳곳에 있다고 사회에. 그러려면 이 손해, 야, 너 좀 잠시 참자. 혹은 야, 나 좀 잠시 참을 수 있어. 이게 대의가 이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고통을 참을 수 있어. 이래야 정치적으로 승리해 가면서 미중 전쟁을 계속시켜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미국 그 상태에 도달했거든요. 그런 사회적 합의에.
그러려면 그런 사회적 합의를 뒷받침하려면 정치에 있어서 보수혁명이 진행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문명이 변곡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보수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 보수혁명의 힘을 뒷배삼아서 미중 문명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자, 이렇게 진행되니까 아까도 살펴봤듯이 중국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죠. 무력화된다는 얘기는 감히 압록강, 두만강 못 건너서 온다는 얘기죠. 몰라, 요단강은 건너갈지. 아무튼 압록강, 두만강은 못 건너와요. 그러면 북한은 이제 한 끼 국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접수가 임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586은 유사 전체주의 폐악질을 부려서 나치 게슈타포, 소련 KGB와 같은 울트라 슈퍼 비밀 경찰, 비밀 검찰을 만들겠답시고 지금 저런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딱 그림을 그려놓고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우리공화당 같은 야당은 딱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고로 뭐뭐뭐뭐를 추구하는 우리가 바로 미래여 국가여 민족이여 생명이여 진실이다. 이러고서 얘기를 하셔야지. 싸움 크게 붙어야 돼. 이거 크게 붙으면 백전백승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쟤들이 이제 폐악질을 해서 이제 아마 공수처법에 목을 달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마 문희상이가 손자까지 있었으면 옆에 선거구는 손자한테 줬을지도 몰라. 그래서 증손자 있으면 그 옆에 선거구까지 다 줬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쟤들이 폐악질을 해가지고 공수처법 몰아붙인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공수처법 철폐운동 들어가고 헌법 소원운동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공수처법의 헌법 파괴 이 책자는 계속해서 많이 사서 많이 뿌려주세요. 아마 이번 토요일까지 저희가 한 13만 부, 15만 부 가까이 뿌릴 것 같은데 10,000원에 단돈 10,000원에 100권 발송비 포함입니다. 010-3330-1242로 문자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무료 파일 다운로드 링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www.23번.org/bd/768 그래 다운로드해서 또 많이 뿌려주세요. 이거 PDF거든요. 자, 이것과 별도로 우리가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이제 돌아다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 이제 국회도 한번 갔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도 가고 이러면서 이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뿌듯해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두 가지 감정이 미묘하게 섞여서 국회의원을 보잖아요. 하나는 저기는 나랑 상관없는 높은 어르신들도 오는 동네 국회의원이라는 것.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보고 다른 한쪽으로는 아이고 저 정치 몰입 애들 쟤랑 내가 뭐 섞이냐 그냥 쟤는 쟤들 세계 사는 거고 난 내 세계 사는 거고 이런 분리 속에 한편으로 경원감 한편으로 경멸감 경원과 경멸이 뒤죽박죽된 그런 심리를 우리 생활인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대여섯 명 지역구 이 선거구 주민이 이제 딱 스크럼 짜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보면 일단 직원들이 90도로 인사를 해. 주민 선생님 오셨어요. 무슨 동네 사십니까? 거기 무슨 애로 없으십니까? 그거 딱 앉혀놓고 야 여보쇼 당신네 의원 말이야. 당신 모시는 의원 이거 좀 반대 좀 하게 해. 이거 찬성했다가는 우리 내년 선거에서 가만 안 둘 거야. 이건 그냥 정쟁이 아니야. 이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거야. 이런 말 하면요. 낯빛이 엄숙해지고 그냥 무지하게 긴장해서 가만히 이러고 있다고요. 이런 걸 겪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드냐. 야, 국회의원 우리가 스크럼 한 50명만 짜버리면 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자꾸 흔들겠는데? 이 확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 군데서 그렇대. 저는 그럴 거라 그러고 이 액티비티를 권해드렸는데 여러 군데 증언이 그렇대요. 실제로.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긍지도 느끼고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자신감도 느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들이 막 올라와요.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사무실 방문하면서 저희 회원님들이 사진 찍은 거 또 이렇게
또 오른쪽은 저기 어디야 경기 경기 저기 성북 노원 이쪽이죠. 유승희 사무실 방문하고 저희 회원님들이 사진 찍은 거. 그리고 이제 6시까지밖에 보통 국회의원 사무실을 안 열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녁엔 또 기운 난다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서명도 한 2시간 더 받아서 한 40-50명 또 리스트도 챙기고 뭐 이런 활동들을 요새 하고 계세요. 전국에 이게 이제 조직되기 시작해 갖고 전국에 한 60-70개 선거구에서 이런 활동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활동 많이 좀 해주시고요. 이제 신청 문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참에 그냥 내 지역 활동가로 나설게 하고 나서주시면 좋아요. 저희 자유시민본부 지역 활동가 나서주시면은 우리 아까 지금 방금 사진에 보신 의원 사무실도 방문하고 또 아까 보셨듯이 우리 동네 서명 부스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 세미나도 열고 저 같은 사람 불러주면 제가 가서 해드릴게. 한 50-60명만 모이면. 그다음에 이제 콜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독립적 개인들의 자치 네트워크예요. 이게 한 선거구에 한 100명씩 50명씩만 되면요. 이 격전지 선거구에서는 선거구를 잡고 흔든다고요. 격전지 선거구가 근데 몇 개냐? 제 기준으로는 160개쯤 돼요. 수도권 전체 120개. 그 다음에 충청, 강원. 그 다음에 영남에 들어가면은 부산 서구, 서부. 그게 한 7-8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성향이 좀 아주 강한 데 몇 군데 빼고 나면 최소한 140-50개가 광해 의미에서 격전지 선거구인데 여기는 한 선거구에서 한 50명, 100명 딱 스크럼 짜서 움직여버리면요. 그냥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구여권, 지금 야권 의원들을 이걸로 뒷받침을 못 해줘 갖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쫌팽이처럼 된 거예요. 간이 오그라들어서. 그런 간이 오그라들은 쫌팽이들로 점점 더 만들어져서 산토끼를 잡아야 돼요. 온건해져야 돼요. 저희도 좀 중도를 해야 돼요. 너무 틀딱스럽고 너무 반공스럽고 너무 극우스러우면 안 됩니다. 뭐 이따구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고막 전에 이 고막이 이제 고막을 경계로 고막 바깥을 외이라 그러고 고막 안쪽을 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이염 그러면 이제 고막 안쪽에 머릿속 안쪽에 염증 생긴 겁니다. 이 외이와 중이 사이에 압력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압력이 같아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바깥에는 압력이 세졌는데 중이는 안쪽은 압력이 약하다. 그러면 이게 고막이 이렇게 쳐져 버리고 심지어 터지죠. 그게 누구냐? 잠수부들 그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잠수부들은 이제 잠수하면서 내려가면서 이게 귀가 이제 땡기기 시작하는 게 한 2m 50부터 땡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잡고서 불어요. 막 그럼 부르면 이제 이 폐에 있는 압력이 거기로 올라가서 거기가 한번 공기 들어가면 쉽게 안 나옵니다. 유스타키오스 관이라는 관이 공기 한번 딱 들어가서 압력 딱 맞춰주면 그 다음 또 고막 안 아프죠. 또 내려가다 또 한번 불고 또 내려가다 불고. 그래서 이걸 그 사람들 요거는 뭐 노즈 펌핑인가 코 펌핑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찬가지죠. 바깥에 민노총, 전교조, 쟤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쟤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조, 쟤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중문화 이런 거에 의해서 압력이 막 안쪽으로 쏠리면 우리 자유시민이 선거구에서 압력을 딱 받쳐주면 국회의원이 처신한다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저 정치 몰입애 같은 놈들 원칙도 없고 기회주의적이고 경우도 없고 저 폭도 같은 놈들 저도 욕합니다. 맨날 하는데 가만히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내 탓이오 내 탓이로다. 우리 자유시민이 선거구에서 조직돼서 움직였더라면 이런 일 없었는데 가슴이 아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이제 저녁에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컨텐츠도 하나 올려드립니다. 9월 27일 날 했던 맷 모하워스의 우리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했던 인터뷰, 저랑 매트 사이에서 인터뷰 올려드리니까
주말에 많이 즐감해 주시고요. 내일은 저희 스태프 멤버들 또 저희 자원봉사자님들 자유시민본부의 이선본의 자원봉사자님과 함께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서울역까지는 안 가요. 서울역은 이제 당의 입장이 거기 명확한 데라 광화문에서 이제 그 대한문까지 이거를 한 3만 부 가까이 뿌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